연창군 일기 12권 연산 2년 2월 30일 모인 두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순변사 이세자가 야인의 문제를 아뢰다. 전일 성정원의 의계에 지금 가헐라와 와서 모여 사는 야인에게 효유하여 육진의 건너편에 나누어 살게 하되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도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자고 하였사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육진의 건너편에 나누어 살게 하면 적으로 하여금 형세를 갖추 알게 하여 그 해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보다 더욱 심하온데 저들이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조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의 의사로는 계유하는 말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올적합이 본래 성 밑의 알타리 등과 대대로 원수가니오니 지금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근처에 와서 모여 산다면 너희 원수들과 거리가 가까워서 성 밑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조정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을 터인데 어찌 너희들에게 불리함이 없겠느냐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당초에 너희들이 와서 살 때에 조정에서는 너희들이 기순한 뒤에 반드시 경흥에서 사로잡아간 인구를 쇠안하여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쇠안한 일이 없으니 이는 너희들의 기순이 진정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온데 이와 같이 계유할 생각이오나 성산과 조정의 의논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으며 만약 계유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처치하리까 하니 정교하기를 정경정승 및 정부와 이계동 여자신 등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두어 가지 일을 들어 누차 아뢰었으나 다 허락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듣지 아니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신들을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성중대왕께서 제위 26년 동안 내시들이 감히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여 황문이 숙연하였는데 전하께서 저기 하신 지 몇 해 못 가서 엄룡성과 김용학이 효강이 계속해서 용사하여 조정의 기강을 물러나게 하였는데 효강은 용선에 비하면 더욱 심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시인데도 성정의 조정에서는 몸가짐을 삼가고 전하 때는 끊임없이 교만방자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성종께서 제어하시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밝은 이는 모형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미리 아는 것인데 하물며 죄악이 이미 드러났음이리까. 예로부터 어진 정성을 두느냐 못 두느냐에 따라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당 명왕이 요숭, 송경을 쓰자 천하가 다스려지고 양국충이 인보를 쓰자 천하가 어지러워졌고 송, 신종이 한기, 부피를 쓰자 천하가 다스려지고 왕한석, 여, 해경을 쓰자 천하가 어지러워졌으며 서경에 이르기를 잘 다스린 자와 도를 같이 하면 흥하지 않는 일이 없고 어지럽게 한 자와 일을 같이 하면 망하지 않는 법이 없다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장차 옛날 다스린 자와 도를 같이 하시렵니까? 옛날 어지럽게 한 자와 도를 같이 하시렵니까? 힘써 증의를 펼쳐가시고 용렬한 사람을 정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고의로 죄를 범한 자를 형벌할 때는 작게 함이 없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면 비록 세세한 죄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무릇 고범의 죄는 비록 작을지라도 반드시 형벌하고 강상을 무너뜨린 죄는 비록 세세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윤체 등이 범한 바는 고의로 한 것일 뿐 아니라 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왕법에 있어 용서하지 못할 바이므로 온 나라 신민으로서 이를 가지 않는 자가 없고 모두 중형에 처치하기를 바라는데 전하께서 한갓 윤필상의 아첨하는 의논에 따라 선뜻 그 죄를 풀어주시어 기관과 법도를 크게 무너뜨리게 하시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선왕이 승하시어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나라에 살림에서 놀이하며 풍악 잡히고 술 마시고 고기 먹어 못할 짓이 없이 다 하였으니 선왕에게 크게 죄를 얻었거니와 진실로 선왕께서 사사로이 용서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지금의 수인은 곧 당후 시대의 자순이요 한나라의 조정의 자의이니 임금이 다스리는 명을 발할 적에 독단하지 않고 널리 중의를 채택하는 것은 공의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필상이 창자 속에 든 것이 전부 간헐과 아첨뿐이라 성중조에 있어서는 매양지당하다는 의논만을 가지고 쏘아보아여 총애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재물을 모았다는 비난이 사람의 입에 전파되고 간귀라는 욕설이 소장에 실려 나와 이윽고 대간의 탄핵을 입어 드디어 수상의 자리에서 파면되었더니 이제 전하의 치세를 당하였어도 그 간활이 여전하여 기회를 노리고 눈치를 살피며 교사를 부려 허니하여 전하로 하여금 신령하게 하였으니 공자가 이른바 비부라는 것이요 맹자가 이른바 용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순하고 복령하는 죄는 마땅히 국문해야 할 바이며 또 이제부터 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척하여 간령의 풍습을 그치게 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음에 다시 아뢰었더니 듣지 않음으로 사직하고 물러났다. 황문은 황관을 일으키는 말이다. 내시 후환 때의 황문령 중황문의 여러 배설에 모두 한자를 임용함으로 유래하였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황관의 관부로 내시부를 두었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인장전 동편 월랑 두 칸의 벽을 헐고 창을 만들었으며 또 공작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정전의 한쪽 구석이어서 대수 인원 및 외객이 보는 곳인데 함부로 헐었으니 그 사람을 국문하소서. 또 그늘에 자주 공인을 불러 궐라에서 일하게 하시니 무릇 공작에는 회사가 있는데 하필 궐라에서 하여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벽을 허무는 자는 내수사의 문서를 마련하는 사람 한기달 백수화이며 공인을 부른 것은 내가 내간 박승환을 시켜 감독해서 병풍 등을 만들게 한 것이나 지금은 일이 이미 끝났는데 승은이 또 사산이로 계속 일시켰으니 아울러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신이 국가의 중대사를 책임지며 밤낮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경신년에 신숙주로 보내 야인을 많이 데려다 죽였으므로 지금 이희후 등이 신이 왔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스스로 의욕하여 와서 보려 하지 않을 터인데 불러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도 언론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김효광 등의 일을 서게 하다. 어제 하교에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으로 만드니 너희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다 하셨으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김효광은 내시로서 조종 정사에 관여하여 제 마음대로 짓게 하였고 윤필상은 대신으로서 주상의 뜻을 맞춰 간교하게 꾸며 허니에서 짐짓 심히 악한 자를 놓아주게 하였고 윤채 등은 사류로서 상복을 입고 노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 과연 다 죄가 없습니까? 정문영은 두 소의 작은 그릇으로 학문이 청박하여 벼슬살이 50여 년에 한 가지 일로 일컬을 만한 것이었고 다만 세태에 따라 처신하여 차츰 높은 벼슬에 이르렀으므로 삼공으로는 알맞지 않다고 했는데 신들의 생각이 과연 틀렸습니까? 이는 다 시비가 명백한 것인데 전하께서 일체 굳게 거절하시며 도리어 어긋난 생각이라 하시니 전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자사가 위후에게 말하기를 임금 내 나라는 일이 장차 날로 굴러갈 것이다. 임금이 말을 내면 스스로 옳다고만 하니 경대부가 감히 그 그름을 바로잡을 수 없고 경대부가 말을 내면 스스로 옳다고 하니 사서인이 감히 그 그름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임금과 신하가 이미 스스로 오진 척하니 모든 아래 백성이 동조하여 어질게 여길 수밖에 없을 뿐더러 어질게 여기면 순이라서 복이 있고 바르게 잡으면 역이라서 화가 있으니 이와 같이 되면 선이 어디로부터 나오리까 하였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자사의 뜻은 임금의 그른 것을 신하가 바로잡아야 하며 임금도 역시 능히 신자가 자기의 그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납하고 써야 허물이 없는 대로 돌아와 선이 날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권세 부리는 내실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용렬한 정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강상을 무너뜨리는 죄를 선뜻 버려두시고 그 간사하고 아첨하는 의논을 좋아하신 이는 다 전하의 과실인데 신들이 여러 달을 두고서 농계하였으되 전하께서 거절하심이 날이 갈수록 심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시고 신하들이 임금의 걸음을 바로잡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므로 신은 역시 국사가 장차 날로 걸러져서 위망이 절로 이를까 걱정입니다. 3. 4.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비록 위망을 들어 말할지라도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죄질 수 있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한승부 판관 장정이 처음에 김율의 군관이 되었다가 그 후에 또 이세좌의 군관이 되었는데 김율이 다시 데려가려고 청하자 한승부 당상이 또 보내지 말 것을 청하여 수일 사이에 호령이 번거롭고 잦으니 심히 사체에 어긋납니다. 이는 필시 장정이 험한데 가기를 꺼려서 청탁하여 그런 것일 것입니다. 건자에 분부하시기를 무릇 사신으로 나가는 자에 대하여 각사는 갈아달라고 아뢰지 말라 하셨으니 이 세자와 한승부 당사는 국문하시고 아울러 장정의 회피한 정상을 국문하소서. 익산 군수 조중희는 전에 수령이 되었다가 파직당하였고 그 뒤에 장례원 사인 및 형조 정랑을 제수받았다가 모두 탄핵을 받고 갈렸으니 수령이란 자목의 관인데 이와 같은 사람으로 어찌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있으리까? 가르소서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전자의 허함이 판관으로서 권주의 군관이 되었으니 지금 장정을 김유의 군관으로 하여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하냐 하며 승지들이 다시 아뢰기를 사신으로 나가는 자에 대하여 각사는 갈아달라고 아뢰지 말라고 이미 분부하셨는데 한승부가 보내지 말 것을 개청한 것은 본디 잘못입니다. 그런데 권주 또한 당상 당 하관인데 오품의 관원을 군관으로 삼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아니하오니 장정은 지휘관이라 칭하여 보내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조중희는 갈 것이며 장정은 지휘관이라 칭하여 보낸다.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서게 하기를 신들이 윤필상을 가리켜 강교하고 아첨하는 자라고 한 것은 사언이 아니고 바로 공의입니다. 지금 그 논의를 보건대 간과 허파가 다 드러나서 가릴 수 없사온데 하물며 간귀라는 나무람과 간교하고 아첨하다는 비난이 선대 조중에서도 나타나 있음에리까 선유가 이르기를 재상이 직무를 상실하면 강관에게 죄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한나라 조정에서 주운이 장우를 베려고 하였으나 장우는 승상이로되 일개 괴리의 영이 오히려 베려고 하는 것은 사를 심히 미워한 까닭인데 하물며 신들은 직이 대간에 있고 필상의 간사함은 장우보다 더 하매리까? 김효광, 정문영, 윤치혜 등의 일도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이미 나를 만만히 보고 또 대신을 가르쳐 간첨하다고 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니 나도 역시 통분한다. 내가 대신들에게 있어 비록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법관에게 내려 공문하게 하는데 효광이 만약 실제로 죄가 있다면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어찌 모르겠느냐 하며 다시 서게 하기를 신들은 임금에게 책난하는 것을 공이라 이르고 선을 진술하고 사를 막는 것을 경이라 이르며 우리 임금은 능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적이라 이른다는 말을 외우고 있사옵니다. 신들이 아래 네 가지 일은 다 선을 진술하고 사를 막는 것이며 임금에게 책난한 것이니 공경하기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데 어찌 추호라도 만만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릇 옥송이란 반드시 끝까지 따져서 정상을 아뢰내야 하는 것인데 윤필상이 어떻게 불복할 것을 미리 알아서 의논드리기를 지금 비록 형을 가한다 해도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로 간첨입니다. 무릇 옥사에 있어서는 중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지금 정옥경의 공초가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니 한 사람으로서 족한데 의논 드리기를 옥경 한 사람일 뿐이고 따로 사정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간첨입니다. 무릇 큰 옥사에 있어서는 사정이 명백하면 반드시 정상을 알아내야 하는 것인데 만약 미리 목숨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그 악을 쟁취하지 않으면 왕자가 형을 설치하여 소인을 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의논에 이르기를 매를 맞다가 혹시 목숨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니 이는 정에 의탁하여 그 부정을 부린 것이오라. 간첨 중에서도 공교한 것이며 같은 필상으로서 전의 의논이 다른 이는 반복한 것으로 간첨 중에도 심한 것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대신을 헛되서 말을 못하게 하리까?
전하께서 내시에게 대하여는 비록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법관에게 내려 공문하게 한다 하시면서 유독 김효광에게는 죄가 없다시니 이는 반드시 효광의 간사가 총명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염려하시어 공의에 따랐었어 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다시 서게 하기를. 전하께서 효광이 권세를 부리는 것과 정문영이 그 자격이 아니라는 것과 윤필상의 간첨과 윤채의 죄가 큰 것 등을 모르시는 바 아니오나 다만 이기기를 위주로 하여 일체를 굳이 거절만 하시는데 자고로 임금이 이기기 좋아하는 패단은 그 화가 참혹합니다. 진 시황이 천하의 입을 다물게 하였으니 그 이기기를 힘쓴 것이 지극하였으나 마침내 이 때문에 당했고 당 태종은 지존을 굽혀서 바른 말을 잘 받아들이면 늘 신하에게 이기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 때문에 다스려졌으니 진나라는 임금의 위력이 강한 것 같고 당나라는 임금의 위력이 약한 것 같으나 치량과 흥망이 다른 것은 오직 의를 따른 까닭입니다. 전하께서는 이기기를 힘쓰는 실책을 버리시고 공의를 따르셨어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기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기기를 힘쓰는 것이다 하였다. 두는 말이고 소는 일말 두대들이 죽기를 말한다. 기량이 작은 사람이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2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봉부 부인의 족친을 양인 신분으로 속량하다. 봉부 부인의 원근 족친 62명을 허량하고 방역하였다. 이들은 모두 공사천인데 사천이 많았다. 성지들이 아뢰기를 대전의 천첩 자녀조에 이르기를 외성인 소공친의 천첩의 자녀는 종량하되 속신하거나 입역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로 보면 대비 동생의 자식 외에 중궁의 족속부터는 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봉부 부인이 비록 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이 일품이 되었고 또 그 남편을 추작하였으니 언해를 입힌 것이 지극하다 하겠사온데 또 어찌 법 밖의 사언을 지나치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성종께서는 다만 봉부 부인이 동생 두 사람만을 허량하였는데 지금 봉부 부인이 감히 6, 7촌 되는 먼 족속을 청한 것이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종의 봉부 부인의 예를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덕건대 임금이 능히 신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고서야 임금의 위세가 높아지고 신하가 능히 임금의 법을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서야 임금의 법이 미루어진다 하오니 신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임금의 위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위세가 높지 않고 법이 미덥지 않으면 기강이 날로 회의하여 사람이 선뜻 법을 범할 것이니 나라가 다스려지겠습니까? 김효광, 윤필상, 윤채 등의 죄를 다스리고 정문양의 정승직을 파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반복하여 생각해봐도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옛 역사를 두루 보니 신하가 간언을 아뢰었으되 임금이 간혹 듣지 않으면 사관이 쓰기를 아무가 아무 일을 말씀드렸는데 상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있으나 대간의 공의를 들어 권세를 부린다 하거나 임금을 만만히 여긴다 하거나 이기기를 힘쓴다고 한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임금이 과실을 인정하고 자책하면 양득이라 하거나 과매라 한 것은 있으나 대간이 이를 말하였다고 하여 용군이라 하거나 불명이라고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다 역대 임금이 말하지 않은 것인데 전하께서 감히 하교하시기를 대간의 입을 다물게 하시니 임금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사관이 반드시 쓰는 것이므로 만세의 뒤에 역사를 보는 자가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 이르겠습니까? 비록 하교하시기를 반복해서 생각했다 하시지만 실은 반복하여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오니 다시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소서 했으나 듣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국가와 종묘 사직을 위하여 헤아려서 효강, 문형, 필상, 체를 논하였으되 전하께서 일체 굳이 거절하시니 이것이 어찌 종묘 사직과 국가를 중히 여기는 도리입니까? 전하께서는 허심으로 받아들이소서니 전교하기를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종묘사직이 어찌 보완되지 않으랴 하여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은 하교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시들이 권세를 부리고 마땅하지 못한 사람을 정승으로 앉히며 대신이 아첨하고 형벌이 중을 이런 것 등의 이런 이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있더라도 넉넉히 종묘 사직의 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사온데 하물며 네 가지를 겸하였음이리까. 전하의 이 말씀은 한마디 말이 나라를 상실한다는 말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니 나는 장차 어떻게 답하리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형조가 아래기를 예정조의 본부부인이 족친으로 종량된 자가 27명입니다. 아니 승정원의 하문하기를 예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 본부부인의 족속을 다 양인이 되게 허락하는 것도 가하지 않으랴 하며 승지들이 아래기를 예정조에서는 비록 한때의 특은이었을지라도 외람되었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손께서 단지 두 사람만 허락하셨으니 어째 요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모든 일이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와야 하오며 사언을 보여서는 안 되오니 성종을 본받아서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만약 불가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감히 감행하지 않겠으나 만약 봉보의 공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는가. 일이 의의 해가 됨이 없을 것 같으면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야인들의 횡포를 의논하다 화라운 올적합 임대가 일찍이 중추에 직을 받았다고 사칭하므로 예조가 그 정상을 염탐하여 알고서 이에 사명의 직을 제수하여 이날 폐사하였다. 승지가 고신을 나누어 주는데 임대는 성냄에 받지 않고 팔을 내두르며 기를 부리고 주먹으로 사령을 때렸으며 외정에 나와서는 패도를 뽑아서 사람을 찌르려 하였다. 승지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횡포가 이에 이르렀으니 비록 감사나 절도사의 영에서 일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하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전정이메리까 마땅히 건부에 내려 국가의 위신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성중조의 장기대라는 자가 함원군에 당도하여 칼을 뽑아 사람을 찌르니 성종께서 명하여 건부에 가두고 여러 날 동안 곤욕을 보여 보냈습니다. 이 오랑캐도 장 역시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원상들에게 의논하라 하며 연필상 노사신 연호 신성선 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이 무리들이 비록 이리새끼처럼 길들이지 않은 것이나 그 무례가 너무도 심함으로 불갑을 위험을 보여야 하겠사오니 마땅히 의금부인을 추국해서 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취재하여서는 안 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선 이집 대사관 이인형 등이 서계하기란 신이 듣기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주요 만원의 근원이므로 마음에 간직한 것이 바르고 써야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모두 이치에 합한다 합니다. 동자는 이 마음을 조정과 사방으로 근본으로 삼았고 대학에는 이 마음을 국가 천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임금대 네가 정심하는 것을 선무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전교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하였다 하시고 또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러한 극단에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 하시니 신들은 전하의 마음이 그 정을 얻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걱정되옵니다. 만약 능히 정심하신다면 반드시 내시들이 교만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삼공은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과 아첨하는 신하와는 의논할 수 없다는 것과 선비들은 강상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시비가 전도되고 현사가 자리를 바꾸고 형벌이 중을 이룰 것이니 종묘 사직을 안보하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으면 또 서게 하기를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없애는 것이니 쥐가 없다고 해서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를 기르지는 않으며 개를 기르는 것은 도둑을 막자는 것이니 도둑이 없다고 해서 짖지 않는 개를 기르지는 않습니다. 신들이 복합하여 이 일을 말씀드린 것이 이미 석 달이 지났는데 늙은 내시가 교만하고 횡포하되 능히 억제하지 못하고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정성으로 앉혔을 때 능히 제거하지 못하고 선비들이 강상을 무너뜨렸을 때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 대신이 간사하고 아첨하되 능히 배척하지 못함이 이는 정이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요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신들이 능히 천일을 돌리지 못하므로 굳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그래도 복직시키시는 것은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를 기르고 짖지 못하는 개를 기르시려는 것입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사기는 끝이 없으므로 대간이 오늘 한 가지 일을 말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일체를 굳이 거절하시니 이 때문에 쌓여서 해가 되는데도 거부하시기를 하루같이 하시면 국가가 장차 하언의 말세가 될 터인데 대간은 수수방관하란 말씀입니까? 생각이 이에 이르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승직 김은기 권경우 구치곤이 아래기를. 대간이 복합한 것이 이미 두어 달이 되었으니 이 일을 패한 것은 본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아랫일들이 다 대체에 관계되므로 형세가 자연히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의대의 아울러 하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비록 의논하게 할지라도 대간이 만약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헐뜯어서 간첩이니 간유이니 하고 말할 것이므로 재상들이 두려워서 능히 올바로 의논하지 못할 것이며 또 지금 아랫일은 결단코 들어줄 수 없는 것인데 수의할 필요가 있으랴. 내가 보니 대간의 고난은 날로 차츰 무거워지고 임금의 위세는 기울어질 것이다 하며 은기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이 일을 당하면 문득 논쟁하는 것은 곧 기강을 유지하려는 까닭입니다. 어찌 고난이 무거워질 리가 있습니까? 지금 대간이 논하는 것을 보면 날로 더욱 격절해지니 그 형세가 갑자기 그만두지 않을 듯합니다. 수위하여 쫓을 만한 것 이 일을 가려서 쫓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수위하고자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며 다 함께 아뢰기를. 아랫 네 가지 일을 다 수위하여 채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윤필상을 논한 것은 그가 윤채 등에 관해서 의논한 일 때문이다. 윤채 등의 일은 전자에 이미 수위하여 포기했는데 지금 어찌 다 수위하랴. 김효광 또한 죄가 없으나 정문영의 일과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 대간이 또 서기하기를 전하께서 이마다 한결같이 성종을 따르셔야 하옵니다. 성종주에 있어 내시 이 효지가 상감 앞에서 얼음을 먹다가 이 일이 불경에 걸리자 성종께서 장을 쳐서 외지로 귀양 보내셨는데 지금 효광은 조정을 업신여기로 함부로 이를 아뢰었으나 전하께서는 죄주지 않으시고 윤호는 국구이며 삼공의 자리를 차지했는데도 대간의 말에 따라 파직하셨는데 지금 문형은 두 소의 작은 그릇으로 인망에 차지하는 것을 전하께서는 기어이 정성을 시키려 하시고 청풍군 이원은 정희 왕후의 상을 당하여 창기의 집에서 묵은 일이 발각되자 성종께서 명하여 먼 도를 귀양 보내셨는데 지금 윤채 등은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기생을 데리고 놀이를 했는데도 전하께서 선뜻 포기하시고 다스리지 않으시고 조지서와가 허혼의 일을 의논드렸는데 말이 사정에 가깝자 성종께서 출국하여 주의를 다스렸는데 지금 필상은 전하의 뜻에 영합하여 아첨을 하여도 전하께서 그르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의논에 따르시니 어찌 성종의 법을 따르신다 이르오리까.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이 내가 자손이 있어 능히 계수를 잘한다고 이르시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효지의 과실은 비록 음식의 작은 일이지만 죄가 불경에 걸렸으므로 다스린 것이거니와 효광의 소금 공급에 대한 기회는 선왕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이니 효지와는 같지 않다. 윤호가 삼공의 자리를 내놓게 된 것은 그 자리에 알맞지 않아서 갈린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경들이 문영을 들어 물망에 차지 않는다 하나 인망 있는 자는 실로 얻기가 어렵다. 청풍군은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나 연체 등은 처음에 옥경의 말로 말미암아 구문한 것인데 말의 출처를 깨물으니 또 옥경에게로 돌아가서 사실이 밝혀지기 어렵다. 조지스는 재주는 있으나 덕은 적으며 허혼의 죽음을 구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죄준 것이다. 필상의 연호는 공심에서 나왔는데 어찌 죄줄 수 있으랴 하며 다시 아뢰기를. 효주의 죄는 단지 제 한 몸에 그치는 것이니 어찌 효광이 제 마음대로 이를 아려 내시가 권세를 부리는 조짐을 열어놓은 것과 같으오리까. 관원이란 반드시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마땅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셨는데 당당한 성조에 어찌 정승 제목이 없기에 꼭 문형을 써야 합니까? 옥경의 전후 공초 사연이 명백하니 윤채 등의 죄는 청풍군 이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지서의 연호는 진실로 그럽니다마는 허혼을 구출하기에 그칠 따름입니다. 필상의 복령 한죄는 그 조짐이 장차 나라를 그르치기에 이를 것이오니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쾌히 처단하소서 했음에 듣지 않음에 다시 하르기를. 어제 하교에 비록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종묘사직은 보존할 수 있다 하시니 신들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국가가 다스려지고 편안하니 비록 허물될 일이 있더라도 어찌 갑자기 위태롭게야 되겠으며, 천자가 고명하니 비록 간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찌 다스려지는 데 손해가 있겠는가 하시겠으나, 대기 옛날의 군자는 반드시 다스려진 세상에서도 근심하고 밝은 임금에도 밝은 임금임에도 걱정하여 항상 헤아리지 못할 화가 가깝게 조속에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리까. 다스려진 세상은 두려워할 만한 방비가 없고, 밝은 임금은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으니 두려워할 만한 방비가 없으면 반드시 그 백성을 쉽게 여기고,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신하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리는 어지러운 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지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당 명황이 몸소 태평을 이룩하였으나 마침내 의양 의변을 불렀고, 송휘종은 승평을 빙자하다가 마침내 정강의 화가 있었으니, 이 두 임금은 재주가 높지 않은 것이 아니요 지혜가 모자란 것도 아니나 태평의 형세를 믿고 이상의 조짐을 삼가지 않았으며, 천자의 밝음만 자부하고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쓰는 데는 방도가 틀리고 좋지 하는 데는 정당함을 잃어서 마침내 수백 년 공을 쌓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흙더미가 무너지듯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근심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망한다 망한다 생각해야 마침내 포상에 매게 된다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작아진다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깊이 이 말을 본받으시어 허심탄회하게 간언을 받아들여 종묘사직의 만년대계로 삼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면 또 서게 하기를. 대신은 임금이 팔다리고 기강은 국가의 혈맥인데, 지금 마땅하지 못한 사람을 정승으로 앉히어 대신이 아첨하고 아유하니, 이는 팔다리가 병들어서 원수가 위태롭게 된 것이며, 내시가 방종하고 행포하되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선비들이 강상을 무너뜨리되 능히 죄주지 못한 이는 혈맥이 병들어서 기강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들이 아는 것은 침과 약이 정이 그 병이 맞는 것과 같은데,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는 병을 숨기고 의원을 끓이는 것과 같아서, 신들은 병이 고황에 들어가 비록 편작 창공일지라도 능히 구원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큰일에 상태가 편치 못하심에 태이가 약을 올려 점점 강령에 이르시니, 의약의 효용은 진실로 이미 시험하셨을 터인데 어찌 유독 팔다리와 혈맥의 병은 다스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복령은 위에 어침하는 것이다. 의양의 변은 당 현종이 안록산을 총애하여 범양, 하동, 절도사를 삼았는데, 안록산이 양귀비와 결탁하여 신임이 굳어지자 천도 말에 반역을 도모하여 의양의 군사를 일으켜 낙양을 함락하고 장안에 육박하니, 현종은 서촉으로 피란하였다는 별난이다. 정강의 화는 정강은 송 흠종의 연호이다. 금이요 요를 멸하고 중원으로 쳐들어오자 휘종은 흠종에게 전가인데, 마침내 금이 변경을 함락하고 정강 2년에 휘종과 흠종을 사로잡아간 환란을 말한다. 고황은 고는 심장 아래에 있는 작은 지방이고, 황은 흉격 위에 있는 얇은 막이다. 고황 사이에 병이 들면 약이 미치지 못하여 고칠 수 없으므로 고황에 병이 들어갔다 함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다는 뜻이다. 편작, 창공은 모두 명의이다. 편작은 전국시대 정나라 사람으로 성은 진, 이름은 월인이다. 장상군에게 의술을 배워 병을 다스리되 진맥을 하면 사람의 오장을 환히 들여다보았다. 창은 한나라의 임치 사람으로 이름은 순우이이다. 제나라에 벼슬하여 태창장이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창공이라 불렀고, 병을 고치는 데 신통하여 한번 보면 사람이 죽고 살 것을 알았다. 태의는 임금의 의약을 받드는 의원이다. 시의의 중국 주대로부터 태의원을 두었으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내의원을 두었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4일 이모 세번째 기사. 윤호, 신승선, 어석임, 이극돈, 이계동, 여자신, 윤효손 등이 의논드리기를 1. 이후 등을 육진에 나누어 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일은 과연 이 세자가 아랜 바와 같습니다.
니마차가 우리에게 본시 원혐이 있으니 그 보복하려는 마음이 항시 그치지 아니할 터이니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하온데 한면 육진에 나누어 있어 우리의 형세를 알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예전에 살던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것만 못합니다. 1. 이 세자가 아린 계유하는 사연은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르기를 너희들이 비록 기순하여 와서 살지라도 오히려 올적합 등이 우리에게 도둑이 되어 들어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이 길잡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장차 죄를 너희에게 돌릴 터인데 어떻게 해명하려느냐? 너의 고장으로 물러가 살면서 때로 정성을 들이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도망하여 본토를 떠났는데 지금 만약 돌아간다면 반드시 살해될 것이니 차라리 여기서 죽을 망정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한다면 우리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과연 성심으로 기순하고 살해될 것이 걱정되어 돌아가지 못하겠다면 우리나라 남방에 살만한 땅이 많이 있으니 너희들이 내지로 옮겨와서 편한 생활을 하라 하면 됩니다. 일 전자의 대신이 갔을 적에 저들 중에 간혹 죄를 받은 자가 있으므로 지금 세자가 가도 이후 등이 먼저 스스로 의구심이 생겨 혹시 선뜻 와보려 하지 않는다면 순변사가 이를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은 국가의 위험이 손상될까 걱정이오며 또 이 저들이 와서 볼 적에 두어 번 계유해도 오히려 응종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국가의 위험이 손상되는 것이오니 마땅히 사세를 짐작해서 부득이 오래 머문다면 다 질투사에게 붙여서 돌아갈 것을 독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야당제의 아들이 와서 투순하는 것은 이후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그 아비가 우선 우리 손에 죽었으므로 우리를 원망함이 반드시 심각할 것이니 이 이후의 예의에 의하여 본토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고 만약 응종하지 않으면 말하기를 너가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마땅히 전하께 아래여 남방의 내지에서 살게 하여 줄 것이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마땅히 서울에 올라와서 시조하여야 한다 하여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걸고 그 의도를 시험하여 만약 그것이 마저 응종하지 않으면 기어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성성 세겜이 또 아뢰기를 저 이후 등이 조정 대신이 돌아갔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스스로 의구심이 생겨서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이니 이 때문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도 어려우므로 부득이 허행만 하고 돌아온다면 국가의 위험이 손상될 것 같습니다. 신들의 의사로는 순변사를 보내지 말고 절자서로 하여금 계유하여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시조는 대개 야인들이 기순하여 벗어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사조와 구별하여 쓰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4일 의무 네 번째 기사. 윤호, 신성선, 어세겸, 이극돈, 이계동, 여자신, 연효선 등이 의존들이기를 김주성과는 다른 야인이 기순하는 예와 다릅니다. 그는 편안도에 와서 여러 번 사변을 보였는데 다 징험이 있었으므로 선왕께서 특명으로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상을 특별히 후하게 주시고 또 승직시켰으니 그 대접은 보통과는 달랐는데 지금 그 아들 분화 등이 삼수에서 사람과 물건을 노략질 한 까닭에 경흥에 갇혀 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저들은 짐승의 마음과 같아 비록 그 아비가 종신토로 교류되더라도 자식들이 쇠안하려 하지 않는다면 끝내 처치하기가 실로 곤란하오니 지금 순변사가 가게 되면 주성가에게 말하기를 선하께서 너가 고려되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주성가의 아들이 우리 사람과 물건을 노략질해 갔으므로 변장이 그 아비를 구속하고 사람과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독촉하는 것은 법으로 보아 정당하다. 그러나 주성가가 귀순하여 고변하였음을 생각하면 그 공이 상을 질 만한데 자식 때문에 갇히니 가련하다. 또 그 자식은 죄를 범하였으니 감히 다시 오지는 못할 것이거니와 그 아비는 본시 귀순한 사람이니 곧 석방하여 돌려보내서 사로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내도록 하게 하라. 만약 주승가도 역시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의 공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하라고 하셨다 하고 경계하여 송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4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올적합 임대를 건부에 내리고 동부승지 성질에게 명하여 가서 분문하게 하였는데 임대가 술에 취해서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공초하며 이 일을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윤호, 신성선, 어세겸, 이극돈, 성준, 이세자, 허침, 성세명이 의논드리기를
선왕조에 있어서는 야인이 혹시 골청에서 무례한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건부에 내리 여러 날을 구속하고 죄를 자복한 뒤에야 사하였습니다. 지금 임대의 범업하는 크게 무례하나 치와의 밖에 있는 사람은 법대로만 다스릴 수 없으며 또 그 죄를 자복한 사인이 잘못 순하니 우선 수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취중에 한짓이니 특별히 용서한다고 타이르는 것이 편해야겠습니다만 계기의 행동은 오로지 통사가 지휘도에 달렸으니 그 고을 통사와 서울의 통사는 법률에 따라 죄를 다스려 저돌로 하여금 뉘우칠 줄을 알게 하소서하고 이계동 여자신은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는 비록 과오가 있을지라도 너그러운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제 이미 죄를 자복하였으니 그 허물을 빌었음에 따라 특별히 용서하심이 어떠하리까 하고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지난 경진년에 신이 예조 정랑이로 있을 적에 올량아 김 두란대가 구자만호 송헌을 죽이고서 진상할 신 및 안장을 가지고 내조하였다가 배사하는 날에 하산 아청 겹 단령의 소매가 좁다 하여 골정에서 제 손으로 찢으며 세조께서 짐짓 모른 채 하시고 곧 다시 내려주게 하였는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송현의 아들에게 죽었습니다. 지금 임대가 술에 취하였다 자복하고 죄를 빌었으니 특별히 용서하심이었다 하리까 하인데 윤호의 의논을 따랐다. 어세겜의 의논드리기를 대저 무리에 뛰어난 인재는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문형이 비록 재능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젊었을 적부터 벼슬하였으되 허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지난 벼슬이 모두 높고 중요한 자리이고 계급이 승록에 이르렀으니 지금 재수한 것이 작업을 건너뛰거나 지가 넘어선 예는 아닙니다. 또 사람이 당 위에 있어야 능히 당 아래 사람의 곡직을 가릴 수 있는 것인데 신은 실로 어리석으니 어찌 그 마땅한지 여부를 가릴 수 있으리까. 이는 예감에 달렸을 따름입니다 하고 이극동 이계동 여자신 윤효손 성세명은 의논드리기를 문영이 여러 조정에서 내리 벼슬하였으나 허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전하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하치만 의논드리기를 문영이 비록 뚜렷한 허물은 없으나 대간의 협사에 중망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며 대간의 말은 공론이니 전하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는데 극돈 등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4일 이모 6번째 기사 윤호 신승선 어세겸 이극돈 성준 이세자 이계동 여자신 윤효손 성세명이 의논드리기를 유점사는 절인이 비록 내수사의 소관이나 그 규례에 따라 받던 소금을 해조가 이미 법에 따라 지급하지 말게 할 것인데 김효광이 중의 말을 듣고서 감히 제멋대로 아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허침은 의논드리기를 낙산사 등의 절에 해마다 공급한 것은 해마다 공급한 소금은 성종조의 속전에 기록하지 않았고 호조에도 역시 전교를 받아 공급하지 않았는데 김효광이 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에 아래였으니 이것이 제멋대로 아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오리까. 예로부터 내시의 권세는 반드시 미세한 데서 비롯하는 것인데 그것이 번져가면 두렵사옵니 대간의 말은 불갑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효광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의 사패에 따라 지급하기를 청한 것인데 무슨 죄가 있는가? 만약 군문하려거든 의정부가 스스로 군문하라 나는 군문할 수 없다 하며 어세겸 등이 아뢰기를 비록 선왕의 사패가 있을지라도 내수사의 노비나 곡식 등의 일이라면 직계 하여도 좋으나 조정의 경비는 내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무릇 아뢰는 이 일은 반드시 승정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여러 조정의 시종한 김효광으로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제 마음대로 짓게 한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김효광이 고사에 따라 아뢰었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하매 어세겸 등이 다시 아뢰기를 비록 고사라 하더라도 해조가 개청하여 지급하지 말게 하였는데 김효광이 감히 짓게 하였으니 어찌 죄를 줄 수 없으리까. 김효광은 공신이니 그 죄는 전하의 재량에 달렸거니와 그 정상은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황관이 만약 조사를 천발하는 따위의 일이 있으면 본디 죄 주어야 하겠으나 김효광은 고사에 따라 하리었는데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며 윤호가 어세겸 등에게 말하기를 김효광이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위의 뜻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고집하여 아뢰겠소 하였으나 세겸이 아뢰기를 조사를 천발하여 감히 국정에 관여하는 자라면 내시만이 아니라 비록 조사일지라도 본디 죄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시이매리까
항상 임금 곁에서 모심으로 진언하기가 쉬우니 제멋대로 짓게 한다면 그 패단이 심히 크므로 이 때문에 대간이 고집하여 맞이 않는 것입니다. 대간이 골정에 선지 이미 여러 달이나 오랫동안 맡은 일을 패하여 새로 제수한 수령들도 서경을 권제하고 부임하는데 이는 김효광 때문에 국법을 폐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죄가 없다 하시나 어찌 참으로 죄가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으니 각기 물러가라 하였다. 사패는 국가가 군가나 공신에게 토지, 노비를 내리거나 그 밖의 물품, 혜택 등을 내려줌을 증명하는 패이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김효광을 국문토록 하다. 전교하기를 김효광은 죄가 없으나 재상의 인원이 그러하니 그를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정문영, 윤필상, 윤채 등의 일은 그대로 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영의 일은 어제 이미 수의하였고 필상, 채 등의 일은 단연코 들어줄 수 없다.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문영의 일은 마땅히 시종 및 육조 당상에게 널리 의논하여야 하는데 정부에만 의논하셨으니 정부는 동관인데 어찌 감히 바르게 의논드리오리까. 윤채 등의 일은 옥경이 상림춘에게 말한 것이 일이 발각되기 전에 있었으니 분명히 빈말이 아닌데 지금 한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서 선뜻 버려두는 것은 미편하오니 중의에 따라서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간이 재상이 문영과 문채 등에게 관하여 의논한 바를 보여주도록 청하였으나 다 들어주지 않으면 대간이 아뢰기를 만근의 무게는 5살 난 아이로서는 능히 들 수 없는 것이며 철이 먼 길은 지쳐있는 나귀로서는 능히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영은 재기가 용렬할 뿐 아니라 벼슬살이 50여 년에 한 가지 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으며 일찍이 이조 판서로 있을 적에 능히 욕심을 누르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우직에 올렸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어제 대신이 의논드린 바를 내리어 신등에게 보이소서. 또 윤채 등의 죄는 한 사람의 아첨하는 의논으로 선뜻 버려둘 수 없으니 중전에 처치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대신의 의논을 보여주기를 청하였으나 좋지 않으시니 여러 의논이 불순하므로 신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윤채 등이 범한 바는 관계가 경하지 않고 정상도 이미 드러났으므로 여러 의논이 다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데 전하께서만 한 대신의 위의 뜻을 맞추는 의논을 쓰시어 선뜻 버려두시니 이보다 큰 시령이 있겠습니까? 빨리 문영을 파직하고 윤채 등을 끝까지 다스리시어 인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공의를 배격하고 정문영을 정승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십니까? 그 덕이 있었으입니까? 재주가 있었으입니까? 아니면 그 늙음을 가엾이 여겨서 부귀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까? 윤채 등의 노리한 일은 자치가 다 드러났으니 강상을 무너뜨리는 죄는 비록 세세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러한 큰 죄에 임해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음에 다시 아뢰기를 예로부터 신하가 오랫동안 조정에 벼슬하여 나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반드시 한두 가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인데 정문영처럼 조정에 선지 50여 년에 한 가지 일도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하면서도 백료의 윗자리에 무릅쓰고 있다면 그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도를 논하시고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상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원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람이면서 이것이 없으면 관을 쓰고 띠를 둘러서도 짐승이며 나라이면서도 이것이 없으면 중국일지라도 오랑캐입니다. 선비로서 강상을 물어뜯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윤채 등과 같이 심한 자가 없었사온데 전하께서 석방하시니 이는 인류를 금수로 만들고 예의의 나라를 오랑캐의 고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7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정문영, 윤채 등을 이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 의논은 다 정문형이 허물이 없다고 했으나 사람으로서 과실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윤채 등의 일은 들을 수 없다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외양을 꾸며 세태에 따라 탓신하면 능히 그 허물을 면하는 것이니 이는 이른바 비방도 없고 칭찬도 없고 곧 나아가도 곧 물러가서 위나 얻고 녹이나 먹는 취할 것 없는 자입니다. 옛날 풍노는 오대를 내리 정승을 지냈는데 당시의 임금이 그를 현저한 과실이 없다 하여 믿고 쓰다가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게 이르렀으니 과연 허물이 없는 것을 어질다 하오리까? 정문형은 5조중에 내리 벼슬하는 동안 모난 데를 갈고 다듬어서 남들이 능히 그 허물을 지적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어찌 실지로 허물이 없겠습니까? 국사를 의논하면 위의 뜻에 맞추기만 힘쓰고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자기 자식을 오직에 승진시켰다가 논박을 입어 드디어 이조 판서 측에서 갈렸고 찬성의 제수 되어서는 대간이 역시 논쟁하여 맞지 않았는데 삼공은 지위가 높고 명망이 중하여 이판이나 찬성에 비할 바가 아니매리까 속히 파직하소서. 윤채 등의 이런 범행이 심히 중하오니 아첨 잘하는 신하의 의논에 따라 선뜻 포기해서는 안 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주와 덕을 겸전하여 엄형을 섭리하는 자로 진실로 얻기 쉽지 않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하늘이 한 세상의 인재를 내서 한 세상의 쓰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십실의 고래도 반드시 충신이 있사오니 마땅히 훌륭한 인재를 군주히 구하여 정성의 자리에 두실 것이니 어찌 한 사람의 어찌 한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윤채등도 역시 통렬하게 다스려서 풍화를 바루어야 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정교에 이르시기를 전일의 대신이 정문형을 의논하면서 다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하셨으니 신들은 전하께서 허물이 없는 것을 어질다고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은 대간의 예가 아니므로 대신에게 대신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어찌 감히 그 허물을 바로될 수 있으리까? 다만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그 제등에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의논을 알만합니다. 윤채등은 선왕께에게 죄를 지었으니 전하께서는 통렬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신등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아실 것인데 전하께서 아참 잘하는 신하의 간교의 뜻을 맞추는 의논을 기뻐하여 버려두시니 웬일이십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윤필상이 만약 아첨만 했다면 성중조에 어찌 삼공에 이르렀으랴. 그대들은 나를 첨순한 말만 좋아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내가 비록 어지지는 못하나 군자와 소인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리야.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성인도 어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비록 죄요의 발금으로도 우선 고운을 시험하여 공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뒤에야 죽였으니 이는 바로 성주께서 필상을 정성으로 삼았다고 마침내 파직한 것과 같습니다. 대저 군자는 정도를 지켜 아부하지 않고 소위는 아첨하고 마음에 들려고만 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만약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필상의 의논에 따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군자 소인의 구분을 일찍이 분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문형은 성종조의 필상이 자전의 뜻에 애써 순종하는 의논에 부여하였으니 그 위의 뜻을 맞추는 것은 필상과 같으나 어리석고 어두운 것은 또 필상의 아래로 떨어집니다. 필상도 오히려 외람되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데 하물며 정문형이메리까 하였다. 연산군에게 13권 연산 2년 3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매양 정월에 정부 6조 대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감사나 절도사가 될 만한 자를 교천하게 한 것은 그 소임을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감사나 절도사는 한 지방의 책임을 맡은 것인데도 오히려 널리 의논하고 신중히 택하기를 이와 같지 않은데 하물며 삼공은 임금의 팔다리이며 신료의 모범이어서 안으로 백성을 어루만지고 밖으로 사방의 오랑캐를 진압하는 것이니 그 소임의 중함이 어찌 감사나 절도사 밖에 안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또 널리 육경 시종의 의논을 채택하지 않으시고서 용렬한 사람을 정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이십니까? 속히 정문형을 파면하시고 다시 어진 정성을 구하소서. 윤채, 정진은 죄가 강상을 범한 형적이 명백하오니 빨리 통렬하게 다스리소서 했으나 듣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상고하건대 안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이런 것이 가하면서 부가 있으면
신하는 그 부를 버리고 그 가를 도와 이룩하며 임금이 이런 것이 부하면서 가가 있으면 신하는 그 가를 은연드리고 그 부를 버릴 것이니 이로써 정사가 금평하여 백성이 다툴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문영은 국가가 대사를 의논할 때 자전의 분부에 면종할 것을 말씀드려 위의 뜻에 영합하기만 힘썼으니 가를 의논드리고 부를 없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조의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 자식을 우직에 승진시켜 사욕을 이루었으니 먼저 자신을 잊고 능히 사가 없었다고 하겠습니까? 빨리 파면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셔야 합니다. 윤채 등의 범죄는 전하께서 환히 아시는 바이오니 통렬히 다스려서 감상 묘지하소서 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봉부부인 족친에 대한 포공을 상고하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예정조에서도 봉부부인의 족속이 역시 많이 종량도 되었거니와 지금 봉부의 족속으로서 종량의 예가 드는 자가 6인이고 포공할 자가 30인이다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예정조에서는 특별히 사촌까지 종량하게 하였고 성종께서는 단지 동생만을 종량하게 하였는데 지금 봉보부인의 5, 6촌의 족속까지 종량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만약 명령을 내리신다면 외인이 놀라서 반드시 전하께서 사언을 남용하신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봉부는 공이 없다는 것이니 그 족친을 종량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봉부가 공이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오라. 다만 사언을 남용하시면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봉부의 공을 위하는 것이니 비록 정부나 대간이 말할지라도 들어줄 수 없으니 모두 종량하는 것이 가하다. 또 지금의 형세를 보니 의뢰 내 명령을 중지시키려고만 한다. 상종조에서 단지 동생만을 종량하게 한 것은 그 족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저기하신 처음에 마땅히 대공 지정하여 성종을 본받으셔야 하고 사언을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지밀지건한 곳에 처하여 직무가 왕명을 출납하는 데 있으므로 만약 의에 비추어 불가하면 감히 잠자코 있지 않고 반드시 다시 포함하여 재가를 얻어서 시행합니다. 상종께서 일찍이 본원에 어서를 내리시어 이르시기를 전일의 하교에 정원이 내 말을 듣고서 조리에 합당하지 않거나 사이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시 취품토록 하라 하였는데 정원이 말하지 않는 것은 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는 만약 내 말이 도리에 맞지 않고 사리에 순하지 않으면 다시 취지하여 시행하라 하셨는데 지금까지 벼에게 걸고 있습니다. 신들이 감히 이 일을 논하는 것은 전하로 하여금 과실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중지하게 할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성종의 봉보부인의 족친의 포공에 대한 전례를 상고해서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8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정문영이 상서하여 사직하다. 신은 성품이 본디 어리석고 또 기능도 없사온데 요행이 과거의 급자의 세종대에 벼슬하였으며 세조, 성종 두 대왕을 모시어 그릇된 발탁을 입어 일품의 위에 이르렀으니 분수를 헤아리면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뜻밖의 이번에 총명을 입어 특별히 신에게 우의정을 제수하시며 신은 생각하건대 삼공은 나라의 장관으로서 전하께서 의중하시는 바이며 조정이 추정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훈공과 덕행이 함께 높고 재주와 인망이 아울러 훌륭해야만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니 대간의 논쟁이 신의 병통을 적중한 것입니다. 한편 신은 나이가 이미 70이어서 판부의 소임도 역시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이리까. 사면을 빌어싸운데 특별히 명하여 직에 눌러있게 하시고 또 괴장까지 내리셨으니 노신의 영광이 이미 극에 달하였으니 태성의 중기는 더욱 저기한 바가 아니오니 빨리 성명을 환수하시고 현능으로 대체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듣지 않았다. 정가는 정은 담의 양쪽 끝에 세우는 나무이다. 가는 양면에 세우는 나무이다. 담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사물을 지지하는 제어하는 근본이 되는 것을 비유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9일 성의 첫 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9일 성의 두 번째 기사
본보 부인의 족친 6사람을 종령하는 것과 30여 명을 포공하게 하는 것을 허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3권 연산 2년 3월 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사원 이집 대사관 이 인형이 아뢰기를 옛 후원의 등장이 사부가 되자 허물이 없고 기를 것도 없다는 나무람이 있었고 호공이 정성이 되자 하찮은 정을 꾸민다는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정문영은 허물만 있고 기림이 없어 등장의 평범한 사람 등과도 다르며 변변치 않고 자자분한 것은 호공의 정 꾸미는 것보다 심하여 벼슬살이 50년이 정직하여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는 보탬도 없고 또 사제도 익숙하지 못한데 무슨 취할 것이 있기에 굳이 정성을 삼고자 하십니까? 전하께서 여러 달을 들어 주지 않으시니 간증을 거절하시는 실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문영의 과실은 갈수록 드러날 것입니다. 널리 중의를 채택하여 공론에 따르소서. 윤채 등의 범행은 주의가 용서하지 못할 과에 있사온데 전하께서 아참 잘하는 신하의 언론을 반겨 선뜻 용서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무슨 까닭이십니까? 하고 다시 아뢰기를 송나라 고종 초년에 왕백은 황잠선이 정승이 되자 당신 사람들이 논하기를 고종이 처음으로 중흥을 이룩하려는데 이따위 사람들이 정승이 되었으니 어떻게 회복의 가망이 있겠는가 하였고 조정이 정승이 되어 사람의 뜻에 차지 않는 것이 많으니 당시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다. 비록 조정 같은 여진이라도 오히려 만족하지 않는다는 나무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정문영엘일까? 저님께서 만약 송나라의 역사를 보신다면 정문영이 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윤제 등의 옥사는 의심이 없이 너무도 명백하니 징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했으나 듣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봉보부인의 공사천 족친을 명하여 혹은 종량 또는 포공하도록 한 것이 무릇 40인인데 만약 동산이나 백숙이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원조까지도 역시 다 참여했으니 너무도 불가합니다. 하니 천교하기를 이 이런 경들이 말할 바가 아니다. 봉부가 공이 있고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말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으니 이후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